50대 이후에는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 잘 먹으면 되지 뭔 영양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산화물질이 많아지고 음식에 대한 체내 흡수율,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얼굴이 늘어져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장도 늘어져 장벽이 헐거워지는 장누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0대 이후로 갱년기 증상이라고 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40대부터 뇌 건강, 혈관 건강, 심장 건강,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노화, 항산화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기를 권합니다. 글루타치온, 항산화, 항노화, 뇌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C의 짝꿍 영양제입니다. 통합책 전문의 유수입니다. 글루타치온의 효능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보행장에 선망했을 때 한 달간 정맥으로 매일 주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려드렸더니 환자분들이 나도 맞을 수 있냐 문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내과에 가시면 글루타치온 정맥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꼭 맞지 않아도 평소에 글루타치온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환원형, 리포즈말 글루타치온, 설화형, 패치로 붙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성비가 뛰어난 것은 환원형 글루타치온입니다. 저도 환원형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습니다. 왜 미리미리 글루타치온을 먹어두셔라 말하는 이유는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항산화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항산화라는 것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받을 때 또는 염증이 있을 때 세포 손상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활성산소로 인해서 세포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활성산소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글루타치온입니다. 세포재생, 노화 방지, 피로회복 이 3가지가 글루타치온의 가장 좋은 효과입니다. 몸이 아파지기 전에 40대 이후부터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제 글루타치온 딩동댕. 커큐브레인 40대 이후부터는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통합제약 전문의 유자입니다. 커큐브레인은 커큐민보다 생체 이용률이 무려 285배나 높습니다.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은가? 그 효능은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지방간, 간 수치 개선, 심혈관 질환이 있다,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허약 체질, 스트레스 지수가 유난히 높은 분들,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불안 장애, 우울증 등이 있어서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가 높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커큐브레인에 들어있는 롱비다 커큐민은 생체 이용률이 커큐민에 비해서 285배, 유지 기간은 무려 7배나 길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로 직접 들어가서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그리고 타우 단백질을 녹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뇌 건강, 치매, 경도 인지장애, 기억력 저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주기 때문에 커큐민을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분노가 높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 주부, 직장인에게도 좋습니다. 복용하는 방법은 하루 2알에서 4알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커큐브레인은 오메가3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 식사 중에 음식물과 함께 삼키면 위장장애가 없어서 훨씬 좋습니다. 40대 이후에 뇌건강, 혈관 건강을 위해서 커큐브레인 딩동댕. 감기 예방에 비타민C 정말 좋습니다. 통합제약 전문의 유주입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타민C는 백혈구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백혈구에는 비타민C가 혈당 농도의 50배에서 100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혈구 활동에는 비타민C가 꼭 필요한 거예요. 비타민C가 충분하면 백혈구의 식균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빠른 속도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목 상피의 장벽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서 세포 간의 결합을 치밀하게 만들어서 바이러스가 잘 침투하지 못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부신의 기능 강화. 부신에는 비타민C가 무려 혈당 농도의 100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호르몬을 분비할 때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면 인체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할 수 있고 면역력, 재생력이 강해집니다. 감기 예방, 감기에 걸렸다, 몸이 안 좋다, 비타민C 메가도스 딩동댕. 비타민C 동맥경화나 항노화 효과를 위해서 드시는 분 많이 있으시죠? 고용량요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통합제약 전문의 유자입니다. 저처럼 계란, 버터,
고기를 위주로 식사하는 분들은 에너지 대사를 할 때 LDL을 사용하기 때문에 LDL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기 위해서 비타민C 고용량요법이 필요합니다. 비타민C 드실 때는 흡수와 위장장애를 없애시려면 꼭 식사를 할 때 중간중간 비타민C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비타민C가 부족할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몸의 피로도 더 높아지게 되고 뇌도 많은 비타민을 쓰기 때문에 뇌의 손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타민C는 인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영양제로 먹어줘야 됩니다. 비타민C 왜 인간은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할까요? 통합제약 전문의 유자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동물들은 거의 다 멸종했습니다. 몇몇만이 살아남았어요. 과일을 많이 먹는 동물들, 그리고 영장류 사람입니다. 인간이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없게 된 것은 무려 6,500만 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공룡이 멸종하고 포유류가 전성시대가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과일이 있었기 때문에 비타민C를 안 먹어도 되겠네, 그리고 비타민C를 합성하지 않게 된 건데, 한번 유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타민C 합성 능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멸종하든가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해서 살아남든가. 좋은 미각 그리고 두뇌가 있어서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동물들은 하루에 5g 이상의 비타민C를 생산합니다. 인간은 하루에 최소 90mg 이상, 최대는 100g까지의 비타민C가 들어와도 우리 몸이 적응을 하고, 적어도 현대인들은 하루에 10g, 10,000mg 이상의 비타민C를 먹을 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00mg 이상, 딩동댕, 이거 많이 드시면 방귀대장 뿡뿡이가 됩니다. 통합제약 전문의 유자입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를 하루에 10,000mg, 20,000mg 먹으면 대사 과정이 활발해지면서 가스가 많이 생기고 방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면 소리는 나겠지만 냄새가 없다는 거예요.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다 흡수가 되지 못하고 대장까지 옵니다. 그리고 대장에 있던 유해균을 다 죽이고, 그리고 대변으로 나옵니다. 유해균이 죽었으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깨끗한 방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냄새 안 나는 방귀가 나는 것은 좋은 것이다. 혹시 비타민C를 드시고 설사가 난다, 그러면 비타민C 양을 줄이시고 신장 결석이 걱정된다, 그런 분들은 마그네슘과 구연산 칼륨을 같이 드시면 절대로 결석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타민C를 먹었을 때 방귀는 정상. 좋은 비타민C,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합제약 전문의 유자입니다. GMO가 아니면 됩니다. 비타민C의 원료는 옥수수의 포도당입니다. 그러니까 옥수수가 non-GMO면 되겠죠. 가격도 상관없고 중국산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국산은 중국산보다 4배나 원료가 비싸기 때문에 영국산은 가격이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영국산 비타민C가 국내 소비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유는 고려은단이 영국산 비타민C를 만드는데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GMO냐 non-GMO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비타민C는 non-GMO 표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서 non-GMO 표시된 제품을 구하시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비타민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비타민C, non-GMO, 딩동댕. 비타민C 가루로 드시면 치아가 부식되지 않을까요? 통합제약 전문의 유자입니다.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비타민C를 그냥 물에 녹이면 꽤 높은 산성을 띱니다. 치아는 칼슘 성분이니까 이런 산성 성분이 들어오게 되면 부식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 드실 때 물에 녹여서 드시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치아 부식을 막기 위해서 식사를 할 때 먼저 밥을 넣고 씹습니다. 입안에 음식물을 이제 삼키려고 할 때 가루형 비타민을 한 숟갈 떠서 입안에 넣고 조금 섞은 다음에 딱 삼키시면은 치아에 닿지 않게 꿀떡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 부식이 전혀 일어나지 않겠죠. 가루형 비타민C를 드신다면 식사 중간에 음식물과 함께 꿀떡 딩동댕. 글루타치온, 항산화제의 왕, 적극 추천합니다. 통합제약 전문의 유자입니다. 팔순 아버님께서 쓰러져서 선망이 오고 배변을 못 가리고 걷지 못하게 되셨을 때 글루타치온을 매일 600mg 정맥으로 주사를 해드렸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기저귀 차고 있던 거 빼시고 혼자서 걷게 되셨습니다. 글루타치온의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떤 글루타치온을 먹어야 될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사를 맞는 것이 효과가
효과는 가장 좋은데 꼭 병원에 오셔야 되고, 혀 밑에 넣는 설화정, 리포소말 글루타치온,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가장 저렴한데 저는 환원형 글루타치온을 하루에 4알씩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죠. 환원형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으로 분리된 다음에 다시 간에서 글루타치온이 합성이 되는 거예요. 꿀팁인데 셀레늄과 비타민C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 올라갑니다. 셀레늄은 계란과 소고기에 많이 들었고, 글루타치온 드실 때는 계란, 소고기, 비타민C, 딩동댕. 글루타치온 최고의 혈관 청소부입니다. 생체 흡수율과 이용률을 100% 올려주는 꿀팁 있습니다. 통합책 전문의 유재입니다. 글루타치온을 도와주는 영양제는 첫 번째 셀레늄, 두 번째 비타민C, 세 번째 커큐브레인, 네 번째 코엔자임 Q10입니다. 셀레늄은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도와주고, 비타민C, 커큐브레인, 코엔자임 Q10은 다 항산화제로서 글루타치온의 소모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양제가 들어가면 체내의 축적 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음식은 계란과 소고기가 좋습니다. 셀레늄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늘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틴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체내 글루타치온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스타틴 약자가 간에서 코엔자임 Q10의 합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인체의 코엔자임 Q10이 줄어들게 되고, 글루타치온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글루타치온이 고갈됩니다. 글루타치온 드실 때는 스타틴 땡, 셀레늄, 비타민C, 커큐브레인, 코엔자임 Q10 딩동댕. 비타민C 메가도스, 당뇨 있는 분들은 혈당이 걱정이시라고요? 통합책 전문의 유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타민C는 포도당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요. 비타민C는 혈당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 비타민C를 먹고 혈당 측정기에 당이 올라갔네 라고 보여도 실제로는 혈당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혈당 측정기가 체내에 있는 비타민C를 혈당으로 오인해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비타민C가 간에 안 좋은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탄수화물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별로 걱정할 필요 없겠네, 많이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타민C 메가도스 1만 mg 우리 몸의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 당뇨 수치가 떨어집니다. 비타민C가 간을 도와줘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당뇨 있는 분들 혈관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특히 당뇨 있는 분들 혈당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당뇨병, 전당뇨, 당뇨 합병증에 비타민C 메가도스 딩동댕. 비타민C, 가루, 알약, 리포솜, 중성 비타민C 어떤 게 좋을까요? 통합책 전문의 루자입니다. 10년 메가도스 해온 제 경험으로는 알약으로 먹는 것이 좋다. 알약 비타민C에는 부형제가 한 30-40% 들어있는데, 부형제는 목재로 만든 셀룰로스예요. 우리 몸에 흡수가 전혀 되지 않고 우리 야채 먹으면 변으로 나가듯이 그냥 나갑니다. 부형제 걱정해서 알약을 먹지 않고 굳이 가루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알약 중에는 천천히 녹는 비타민C가 있어요. 비타민C를 3시간마다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제한이 없거든요. 오래 가니까. 위장장애가 있으면 가루로 된 비타민C를 먹으시고, 그래도 불편하다, 중성 비타민C를 드시면 되고, 그리고 리포즈말 비타민C는 흡수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너무 흡수가 잘 되는 것도 큰 장점은 아니거든요. 비타민C가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대장까지 가면은 대장에서 나쁜 유해균을 죽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위장장애 없다면 1000mg 알약으로 된 천천히 녹는 비타민C 딩동댕. 영양제, 위장장애 없이 먹는 꿀팁이 있습니다. 통합책 전문의 유재입니다. 식사 중간에 물 없이 음식을 삼킬 때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계란을 먹고 영양제를 물 없이 먹을 때의 장점은, 첫 번째, 위장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두 번째, 음식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영양제를 드실 때는 식사 중에 음식물과 함께 꿀꺽 삼키면 위장장애가 없고 소화도 잘 됩니다. 처음에는 물 없이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보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영양제를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 물 없이 음식과 함께 드시면은 위장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꿀팁. 영양제는 식사 중간에 물 없이 딩동댕. 비타민C 메가도스, 결석이 걱정된다. 통합책 전문의 유재입니다. 3가지 예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구연산 칼륨을 드십니다. 구연산을 하루에 200mg에서 1000mg, 구연산 칼륨으로 환산하면 3배 정도 용량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체내 흡수율이 좋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성분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고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에 200mg에서 400mg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물을 많이 드세요. 수분이 많이 들어가면 신장 결석 성분 옥살산 칼슘이 물에 용해가 돼서 결정으로 되지 않고 쉽게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물은 하루에 1리터 정도를 기준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만약에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서 물만 많이 먹는다, 수분이 체내에서 이용되기 전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금물을 1리터 정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C 결석이 우려될 때는 구연산 칼륨,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소금물, 딩동댕.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싶은데 위장이 약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통합책 전문의 유자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루 비타민C 또는 중성 비타민C를 식사 중에 먹는 겁니다. 음식을 씹고 가루를 딱 넣은 다음에 그대로 삼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루 비타민C가 음식물과 함께 빠른 속도로 녹아서 음식물이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위에 남지 않습니다. 만약에 알약을 먹었는데 음식물은 내려갔는데 알약이 계속 위장에 남아 있으면 위 벽을 자극해서 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복통을 일으키거나 거꾸로 올라와서 역류성 식도염이 됩니다. 두 번째는 느리게 녹는 비타민C를 먹는 겁니다. 이런 비타민C는 저속분해형 비타민C라고 합니다. 위장이 심하게 나쁘지 않은 경우, 약간 안 좋은 경우에는 저속분해형 비타민C를 먹게 되면은 비타민C가 천천히 녹으니까 빨리 녹으면 배가 아플 텐데 위에 별로 자극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해도 위장이 편안합니다. 저도 일반 비타민C를 먹으면 속이 좀 쓰려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녹는 비타민C를 먹으면 공복에 비타민C를 먹는데도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위장이 약해도 하루 1만 mg 가루 중성 비타민 딩동댕. 비타민C 많이 먹으면 간에 안 좋을까요? 통합책 전문의 유자입니다. 비타민C는 간을 도와줍니다. 간에서 비타민C를 해독하고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C는 그 상태 그대로 간에서 이용을 해서 간에서 다른 독성 물질들을 해독할 때 간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해독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체내 비타민C 양이 좀 너무 많아. 그러면 콩팥을 통해서 쉽게 배출되니까 간에 부담을 줄 거다,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체내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먹은 대로 그날 남는 것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몸에 만성 통증, 대사증후군이 있다, 이런 분들은 비타민C 메가도스 딩동댕. 비타민C 부작용, 불면증, 복통, 방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통합책 전문의 유자입니다. 첫 번째, 변비. 비타민C 양을 2배, 3배 늘리시면 됩니다. 하루에 열알 1만 mg 복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설사, 복통, 복부 팽만, 위장관이 비타민C에 적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려움증, 몸에 열이 난다. 비타민C 복용량을 줄였다가 안정화되면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심장 두근거림, 심장과 혈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타민C 양을 줄였다가 천천히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면증, 아침과 점심에 비타민C 먹고 저녁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 물을 많이 먹고 구연산 칼륨, 마그네슘을 드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방귀가 많이 난다. 정상입니다. 장내의 유해균이 유익균으로 바뀌면서 깨끗한 방귀가 나오는 겁니다. 비타민C 부작용과 해결책 잘 아셨죠? 맘 놓고 비타민C 메가도스 딩동댕. 혈당 스파이크, 음식 조절만으로는 안 됩니다. 극도의 불안감, 높은 스트레스가 혈당 스파이크 팡팡 튕깁니다. 해결책 두 가지 있습니다. 통합책 전문의 유자입니다. 첫 번째, 비타민C는 막강한 항산화 효과로 혈중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과일이나 야채로는 태부족이니까 비타민C를 하루에 열알 1만 mg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는 타이로신입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잠을 못 잘 때 수면제, 항우울제를 드시는데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부작용이 없는 타이로신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타이로신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뇌에서 분비를 증가시켜서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주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분을 좋아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딱 났다 그러면 타이로신 3알 딱 먹어보세요. 그러면 한 10분만 지나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감정 습관에 의한 혈당 스파이크 잡는 법, 비타민C, 타이로신 딩동댕. 항노화의 최고, 주기세포 치료할 때 슈퍼타민 주사를 함께 합니다. 통합책 전문의 유자입니다. 슈퍼타민은 메가비타민C, 글루타치온, 비타민 B, 각종 항산화 미네랄이 들어있는 복합제입니다. 슈퍼타민은 항노화, 항산화, 항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주사인데 주기세포 치료할 때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같이 합니다. 입안이 시원하다, 눈이 시원하다,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진다, 이러한 반응을 가장 먼저 보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폐혈증, 혈액암, 인지장애, 보행장애, 배변장애가 있었는데 슈퍼타민 주사 1개월 후에 혼자 걸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는 파킨슨 증후군과 루이 소치 치매 환자, 이때도 슈퍼타민 효과를 크게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걷지도 못하고 소대변도 못 가리는 아버님에게 슈퍼타민을 적용해보고 그 효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 파킨슨병, 암 수술을 했다, 간이 안 좋다, 당뇨병이 있다,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분들에게 줄기세포 슈퍼타민 딩동댕. 비타민C 항산화, 항노화, 항염에 효과 좋은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통합제약 전문의 유재입니다. 비타민C의 가장 큰 장점은 초등학생부터 90세 어르신까지 다 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C를 가장 많이 쓰는 세포는 첫째 뇌세포, 둘째 눈의 수정체와 망막, 세 번째 부신, 그리고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입니다. 이런 조직에는 피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50배에서 100배까지의 많은 비타민C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가 고갈되면 뇌, 눈, 부신, 백혈구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없게 되고 염증이 증가하고 노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비타민C를 먹고 불면증이 생겼다면 저녁에는 드시지 마시고 설사가 나거나 열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면 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결석 걱정이 되신다면 구연산 칼륨,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허약 체질인 어린이,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 비타민C 메가도스 딩동댕. 롱비다 커큐민, 치매 예방, 파킨슨병 예방을 위해서 50대 이상이면 꼭 드셔야 됩니다. 통합제약 전문의 유재입니다. 강황, 커큐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몸에 좋은데 문제는 생체 이용률이 1%밖에 안 되고 방광기가 몇 분밖에 안 돼서 실제 우리 몸에서 거의 쓰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의 UCLA 대학에서 20년 동안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냈는데 그게 바로 롱비다 커큐민입니다. 생체 이용률이 285배 증가됐고 혈장 농도가 65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속시간은 7배가 늘어났고 위산에서도 별로 분해가 되지 않고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뇌 해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롱비다 커큐민이 여러 회사에서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성비가 좋은 미국 나우사의 커큐 브레인을 추천합니다. 저는 10년째 이 제품을 먹고 있는데요. 더 비싼 제품보다 딩동댕 똥방귀 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통합제약 전문의 유재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염증을 일으키면은 우리 장 속에서 유해세균이 많이 증식하게 되고 가스가 차게 되고 가스가 방귀로 나오면서 고약한 냄새를 내게 됩니다. 똥방귀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장내 염증과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두 번째, 비타민C를 먹는다. 특히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 렉틴 성분을 섭취했을 때 그때 염증이 생기거든요. 사람마다 렉틴의 반응성은 다른데 고구마, 마늘, 땅콩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똥방귀에는 마늘, 콩, 밀가루, 땡땡땡, 비타민C, 딩동댕. 비타민C, FDA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통합제약 전문의 유재입니다. 미국 FDA가 정말 안전한 비타민C를 하루 권장량으로 90mg 밖에 추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모론의 핵심은 비타민C가 많이 판매되면 손해를 보는 어떤 세력이 있다, 이런 겁니다. 동물들은 하루에 5g, 6g, 13g씩 체내에서 생산하는데 우리 인간은 고작 90mg 밖에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괴혈병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양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몸이 덜 아프니까 뭔가 손해보는 세력이 생기겠죠. 이게 음모론입니다. 비타민C 많이 먹으면 많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하루 1만 mg 메가도스 딩동댕. 저녁 먹으려고 앉았습니다. 통합제약 전문의 유재입니다. 계란과 히말라야 핑크소금, 소고기칩, 제가 사랑하는 버터, 영양제를 먹습니다. 제가 저녁에 먹는 영양제는 먼저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비타민 K2와 비타민 D3, 뇌를 건강하게 하는 커큐 브레인, 글루타치온, 종합 비타민이 있습니다. 특히 영양제 드실 때는 식사 중에 함께 드실 때 위장 장애가 없어서 좋습니다. 계란을 먹을 때는 소금을 찍어서 영양제를 함께, 소고기칩은 잘라서, 그리고 약을, 영양제는 식사 도중에 딩동댕